네, 지금부터 통계 기초에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과목 이 하나 자체가 한 학기 또는 그리고 두 학기 정도의 그 교과목으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수학에 의해 그런 관련한 분야로서는 우리가 이산수학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개념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제 그 이산 통계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활용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통계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으로는 우선 그 통계라고 하는 거의 의미와 이제 통계학과 관련된 부분이 그 이제 학습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에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 전공 그 다양한 전공 학문들이 있죠. 예, 거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그 예시를 들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의 그 정의하고 그다음에 분류 그리고 그 통계학이라든지 그 통계를 이제 기술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기초 용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 각각 그 가지고 있는 그 전공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양한 그 관점에서 이제 통계라든지 확률적인 그런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 대한 응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내용 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그 기술 통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그 자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고 표현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하고 통계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공부를 하는 목적이 어떤 데 있는지에 대해서 어,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우선 통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앞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현상들에 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연현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현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수치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수치화한다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그 내용들 중에 이산수학적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산수학이라든지 또는 이산적 개념, 이산적 개념을 가지고 어떤 그 현상들을 수치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이산수학과 또는 이상적 개념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통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성 개체 이 부분들은 이제 특정 개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집단에 대한 양적 기술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타나 있는 그 현상들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유출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한다 또는 우리가 유출을 해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출을 한다거나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 시간에 이산적 확률과 관련된 부분에서 간단하게 다루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물론 그 확률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정확한 어떤 어, 측정값을 나타내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불확실성의 이한 분야를 통해서 예측이라든지 유출을 할 수가 있는 한 그 분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계학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그 데이터 자체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산술적으로 나열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부분들의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추리 통계라고 이렇게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추리 통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 어떤 이 데이터들 말고 이 데이터와 관련된 이런 그 나타내고 있는 현상들 이들 데이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도 그 통계와 관련된 그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추리 통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계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죠. 뭐 평균이 얼마다 또는 뭐 이런 데이터 값들을 갖고 있을 때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통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수학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데 또는 사회현상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통계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앞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통계를 잘 분석하고 잘 다루는 그 통계학을 이제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계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도구가 바로 통계학이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측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조금 더 정량화시켜서 어떤 현상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 계산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측을 하거나 또는 이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자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현상들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정보를 얻는데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각 전공 분야들에서도 잘 활용이 되고 있고 활용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접근할 수가 쉽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각 분야별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이제 통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활용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 뭐 전산이라든지 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필수적인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 전산이라든지 정보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음, 실제로 우리 최근에는 ICT라고 하는 그런 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뭐 정보와 통신과 기술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 어떤 데이터들을 또는 자료들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 데이터들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 특정한 원리를 갖고 발생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다음엔 어떤 현상들을 발현을 할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뭐 요즘 나오는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이제 코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공학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실험 자료 분석이라든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광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빛 신호들을 빛의 반응에 의해서 또는 그 빛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나타내는 그 샘플들이 그 빛과 반응을 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뭐 일반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볼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나타내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 저항이라고 그러고 이 그 전자의 흐름을 더 용이하게 만드는 걸 전압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압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그 전압의 형태로 측정이 되어 있는 그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전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이산적 그 데이터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전자들의 흐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저항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알려져 있는 저항을 이렇게 갖다 대는 순간 연속적인 분포가 이렇게 그 디지털화 되어 있는 그 이산적 분포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산적인 데이터들의 변화량을 갖고 이렇게 어떤 현상이 그 일어날지를 그 예측을 한다거나 또는 그 실험 결과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산이라든지 정보 그리고 이공학 관련된 그 부분 이외에도 우리가 경제라든지 또는 경영, 그다음에 산업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 언론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문서 자료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경제 분석이라든지 관리, 그다음에 물가지수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도 그 통계라고 하는 그런 그 수학적 개념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 사용되는 예로서는 그 충분히 그 접할 수가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 그리고 교육 관련된 분야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설문조사라든지 그 설문조사로부터 얻게 되는 연구 자료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연구 자료 분석들에 대한 그 평가 도구들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평가 도구로서 그 여러 가지 기술 통계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그 평가 도구로서 이제 통계학 분야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표본조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그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뭐 매 해마다 그 WHO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추정치들 통해서 표본 조사를 갖고 했었던 그런 그 바이러스들에 대한 그 분석 등을 통해서 백신들을 그 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염병이라든지 병원균 관련된 그 바이러스 치료제인 그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앞서 그 통계의 의미하고 그 통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이제 그러면 그때 각 그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 많이 쓰여지고 있는 그런 통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중에 우리가 이 기억을 해둬야 될 그런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가장 그 개념과 관련된 부분들만 우리가 그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그 얘기들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연구 목적에 대해서 합당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계 처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그들로부터 갖고 있는 정보들을 도출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주는 학문이 바로 이제 통계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어진 자료에 근거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주어진 자료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어, 이 항상 선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 자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이 선형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선형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비선형적이다라고 하는 뜻하고, 비선형적이다 하고, 또는 뭐 산발적이다, 산발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함수라든지 또는 뭐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예측이 가능한 거죠. 선형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형태를 갖는다, 뭐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1차 뭐 방정식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x를 넣었을 때 y가 어떤 값을 갖게 되느냐, 또는 이제 f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어떤 값을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선형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 주로 많이 다뤘었다면, 우리가 사회라든지 어떤 그 자연현상 또는 공학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료들 또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때로는 비선형적으로 또는 때로는 산발적으로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비선형적인 부분이라든지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그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었던 그 자연현상이라든지 사회현상들 중에서 그 선형적이지 않은, 즉 비선형적이거나 또는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또는 그, 그 발생이 되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토대로 해서 그건 분명히 어떤 현상들이라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결과들 값을 갖게 되었을 테니까 그 선형적이지 않은 그런 값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추론한다거나 또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이 통계학을 그 다루는 그 중요한 그 이유가 될 것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게 바로 통계학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계학은 또 어떤 아니, 다시 우리가 통계학은 우리 그 어떤 내용들로 이제 그 구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그 표현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기술 통계학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 통계학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학이든지 공학이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그 전공 분야들에서 우리가 그 좀 더 그 데이터들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리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학인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일반적인 그, 그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일반적 개념으로서 이렇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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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리 통계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전공 분야의 우선 특수성을 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예측이라든지 어떤 그 분석들을 그 해내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추리 통계학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조금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선 그 통계 집단의 특성을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다루는 분야가 이제 기술 통계학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뭐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분산, 그다음에 그 상관성이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된 것들로서, 그러니까 그 확률적, 이산적 확률 그 분포를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그 분포도가 갖는 일반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기술 통계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빈도 분포를 나타낸다거나 백분율로 표시한다거나 우리가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거나 그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된다는지 또는 뭐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 상관관계가 상관이 유의하다, 무의미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 통계학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리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 집단으로부터 뽑은 표본 집단이 있습니다. 그 표본을 분석을 해서 이 특정한 우리가 그 특수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통계학적 분석 방법을 이제 추리 통계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T 검정이라든지 분산 분석, 그다음에 회귀 분석 등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의 형태들을 갖고 이제 각 분야의 특수한 그 개념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바로 이제 추리 통계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기술 통계학과 추리 통계학에 대한 여러 가지 수학적 이론들은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각각의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고 있는 전공 분야들에서 그러니까 뭐 통계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분포라든지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그 분포와 관련된 부분들을 뽑아내서 그 분포로부터 어떤 그 예측을 한다거나 또는 뭐 결정을 한다거나 분석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추리 통계학의 한 일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부분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이제 추리 통계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우선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우선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다음에 수집해서 그다음에 정리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해석을 하는 일련의 어떤 산술적인 수학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그 의미들이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또 어떠한 결과물들을 또 산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과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이 추리 통계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해석을 하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기술 통계학이고 그리고 추리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 자료들에 대해서 모집단인지 표본 집단인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집단은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 집단, 범위, 범주를 바로 모집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의미가 있을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바로 이제 표본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자료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즉 표본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표본 집단에 대한 통계적 추론을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우리가 확률적으로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추리 통계학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인 경우에 대해서는 기술 통계학이라든지 추리 통계학 자체 즉 통계학과 관련된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수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사용이 된다면 우리가 이 다른 타 전공 여러분들이 수학이 전공이 아닌 그리고 물리학이 전공이 아닌 그런 부분 분야에 대한 뭐 인문사회 계열 그다음에 뭐 공학 계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기술 통계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의미 있는 값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추리 통계학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